암천귀로 3부 혈세 그리고 도산검림 제36화 복마전 남궁세가 천하쟁투의 시작 2 유성문의 검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빛을 머금었다. 폐사의 신뢰는 여전히 적막했고 바깥에서는 남궁세가의 천룡대와 동신맹의 흑견들이 격전을 벌이며 피해 향연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곳 폐사의 깊은 내부에서 펼쳐질 싸움은 더욱 치열하고 더욱 처절할 것이 분명했다. 무심노인은 눈을 가늘게 떴고 좌에서 우로 쓸어보며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그의 손끝에서부터 서서히 퍼져나오는 붉은 기운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공기 중을 부유하며 율동적인 형태를 이루었다. 그는 본인이 100년 진기를 끌어올려 손끝에 집중한 것이다. 이것은 진정 단순한 내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술법과 마공이 결합된 한층 더 심오하고도 위험한 기세와 강력한 기운이었다. 너에게 다시 한번 묻지. 무심노인은 유성문을 응시하며 나직이 말했다. 여기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면 이 자리에서 사라져야 할 것은 바로 내 목숨이 될 것이다. 너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 놈 동료의 목숨은 어떨까? 유성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발끝이 가볍게 바닥을 눌렀다. 그러자 그 순간 그의 신형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무심노인의 눈썹은 꿈틀대었고 그의 눈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폐사 천장을 보았다. 허공에서 미세한 기척이 느껴졌고 바로 다음 순간 암천 귀홍검 귀영 천멸. 유성문의 검이 강력한 기세를 일으키며 공기를 갈랐고 그의 검에서, 아니 정확히 말하면 검과 맞닿은 공기에서 공기가 찢어지는 소리가 장렬했고 성문의 검은 허공을 강력하게 가르며 내리꽂혔다. 이것은 마치 한 줄기 어둠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날아드는 듯한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검이 휘두른 궤적을 따라 검은 파동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갔다. 큰 위험을 느낀 무심노인은 급히 손을 휘둘러 방어했다. 그의 손끝에서 뿜어진 붉은 기운과 유성문의 검기가 충돌하자 폐사의 바닥이 갈라지는 굉음이 터져나왔다. 그 여파로 먼지가 소용돌이치며 공중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곤란하지. 무심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펼쳤다. 그 순간 바닥에서 검붉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유성문은 감각적으로 알아차렸다. 이건 단순한 내가 진영 아니다. 붉은 연기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의 촉수처럼 움직이며 허공을 휘감았다. 그것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술법으로 형상화된 마공의 일종으로 보였다. 혈공 미로. 무심노인이 천천히 중얼거렸다. 그 순간 유성문의 시야가 일순간 뒤틀렸다. 바닥이 흔들렸고 벽이 뒤엉켰으며 무심노인의 형체가 여럿으로 갈라져 퍼졌다. 마치 공간 자체가 왜곡된 듯한 착각이 들었다. 유성문의 두 눈을 보라. 분명 공간은 변한 것이 없었으나 그 눈에 비친 공간은 심각하게 뒤틀리고 있었으니 이것은 강력한 술법이 분명했다. 이건 유성문은 순식간에 몸을 숙이며
본능적으로 검을 힘차게 휘둘렀다. 씩. 검기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지만 그의 공격은 허망하게도 아무것도 맞추지 못했다. 무심노인의 형체는 마치 허상처럼 허공에서 깜빡이며 사라졌다. 흐흐흐흐. 무심노인의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이런 그의 음성이 사방에 울렸으니 성문은 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었으니 전설의 육합전성이 울리듯 무심노인의 사악한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울리고 있었고 이미 내 몸은 내 술법에 빠져 있다. 이제부터 내가 보는 것은 환영이자 현실이니 어느 쪽이 진짜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 유성문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강호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는 수많은 술법과 마공을 상대해 왔지만 이렇게 교묘하고도 완벽하게 감각을 흐트러뜨리는 술법은 처음이었다. 그러나 그런 환상 따위. 유성문이 이를 악물며 검을 다시 쥐었다. 난 이미 수도 없이 이러한 경험을 해왔다. 그 순간 암천 귀홍검. 귀온 일섬. 그의 검이 허공을 가르며 한순간 폭발적인 검기를 뿜어냈다. 그 검기는 사방으로 뻗어나가며 주변의 공간을 사정없이 찢어발겼다. 그리고 무심노인의 형체 중 하나가 미세하게 반응했다. 그것은 허상이 아니라 실체였다. 찾았다. 이놈! 유성문은 바로 그 순간 몸을 튕겨내며 신법을 밟으며 전쟁터 궁사가 날린 화살처럼 폭발적인 속도로 돌진했다. 죽어라! 그의 검이 무심노인을 향해 곧바로 내리꽂혔다. 하지만 좋다. 이제 내 검을 본격적으로 상대해 주마. 무심노인은 웃으며 손을 뻗었다. 그리고 그의 손끝에서 마치 천둥과도 같은 붉은 번개가 뿜어져 나왔다. 혈내 지옥. 순간 유성문의 신형이 강렬한 붉은 번개에 휩싸였다. 그것은 단순한 타격이 아니라 몸속 깊이까지 스며드는 극한의 마공이었다. 크아! 유성문의 몸이 공중에서 뒤로 퉁겨졌다. 그의 옷자락이 찢어졌고 피가 공중으로 흩날렸다. 그는 강렬한 통증을 느꼈다. 무심노인의 술법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임동양맥과 세맥에 스며들어 자체를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무심노인은 천천히 걸어나와 유성문을 내려다보았다. 내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결국 인간일 뿐이다. 그는 비웃듯 말했다. 이제 내 놈도 이해했겠지. 지난번에는 내가 내 놈을 과소평가했지만 결국 이 싸움은 너의 패배로 끝난다. 그러나 그 순간 무심노인의 몸이 경직되었다. 그는 천천히 본인의 가슴을 내려다보았다. 거기에는 유성문의 검이 깊숙이 박혀 있었다. 이게 무심노인은 불가능하다는 듯이 유성문을 바라보았다. 유성문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너도 착각했나 보군.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검을 더욱 깊숙이 밀어넣었다. 내가 아직 싸울 수 없을 거라고. 무심노인의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몸을 떠는 듯하더니 그의 몸이 점차 부스러지기 시작했다. 이럴 수가. 성문의 검에서 신비로운 빛을 발하더니 그 빛은 검을 통해 무심노인의 가슴으로 들어가더니 이 빛은 결국 무심노인을 일순간 검은 재와 같은 신체로 만들어버렸고, 말도 안 되지만 그는 검은 재가 부서져 내리는 것과 같이 천천히 신형이 이지러져 갔다. 허허, 이는 분명히 소멸의 과정이 아니던가. 무심노인은 마지막으로 손을 뻗으려 했지만 그의 손끝조차도 재처럼 은은히 불어오는 바람에 흩어져 갔다. 그리고 무심노인의 형체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가 남긴 것은 오직 바람에 흩날리는 재뿐이었다. 유성문은 천천히 검을 거두며 숨을 내쉬었다. 이제 끝났다. 그의 몸이 무너지는 듯한 피로감에 휩싸였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으로 검을 다시 쥐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천룡대와 흑견들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싸움도 곧 끝나갈 것이었으며 유성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검을 거두었다. 폐사의 내부는 여전히 어둡고 적막했지만 싸움이 끝난 후에 묘한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다. 바닥에는 흑견의 살수들과 무심노인의 부하들이 쓰러져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검붉은 피냄새가 은은하게 흩날렸다. 검철룡과 남궁정연 그리고 철룡대의 무사들은 이전보다 모두 심하게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몇몇 무사들은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아직 숨을 쉬고 있는 이들도 내상이 심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싸움이 끝났지만 그들은 더 이상 세가로 돌아갈 수 없었다. 무리하게 움직였다간 오히려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다. 검철룡은 땅을 짚으며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우린 당분간 이곳에 머물러야겠군.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여전히 강한 의지를 품고 있었다. 남궁정연도 한 손으로 옆구리를 부여잡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상처가 깊어요. 오라버니, 당분간 움직이지 않는 게 좋겠어요. 유성문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몸도 온전하지 않았으나 철룡대와 남궁세가의 무사들보다 훨씬 나은 상태였다. 그는 이들을 지켜야 했다. 그는 빠른 판단을 하였고 그의 생각에 당분간 움직이지 않고 여기서 모두가 회복할 시간을 벌어야 했다. 좋소. 철룡대는 당분간 이곳에서 몸을 추슬러라. 나는 바깥을 경계하며 주변을 살펴보겠다. 그가 차분히 말하자 검철룡은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부탁하오, 강소협. 남궁정연도 살짝 미소를 지으며 유성문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매우 미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폐사의 내부는 철룡대의 무사들에 의해 신속하게 정리되었다. 부상자들은 중앙에 모여 치료를 받았고 비교적 멀쩡한 무사들은 경비를 서거나 주변을 정리했다. 검철룡과 남궁정연은 무사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상황을 통제하려고 했다. 무릎을 다쳤군.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철룡대에서 비교적 잔 상처를 입었거나 멀쩡한 무사들은 남궁정연의 치료를 돕고 있었다. 옷을 벗겨라. 상처를 제대로 치료해야 한다. 무사들은 그녀의 말에 신속하게 움직였다.
물이 부족하니 절 안쪽 우물에서 길어와라. 무사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피투성이가 된 동료들을 돌보았다. 폐사의 나무 기둥에는 핏자국이 선명했고 한쪽에서는 피냄새를 지우기 위해 마른 나뭇가지에 불을 붙였다. 유성문은 말없이 이 모습을 지켜보았다. 자신도 지쳤지만 지금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이었다. 그는 천천히 바깥으로 걸어나가 폐사 주변을 살펴보았다. 이미 적들의 흔적은 사라졌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고요한 분위기를 더했다. 이제 이곳은 안전하다. 성문은 그렇게 판단하고 다시 폐사로 돌아왔다. 저녁이 되자 천룡대의 무사들은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다. 절 안에서 발견한 말린 곡물과 짐승고기를 이용해 죽을 끓였다. 모두가 침묵 속에서 허기를 채웠다. 오랜 싸움 끝에 찾아온 평화로 인해 그들은 조용히 음식의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때 남궁정연이 천천히 일어나 유성문의 앞에 앉았다. 강소협, 여기 앉으세요. 유성문은 잠시 머뭇거리다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남궁정연은 조용히 유성문에게 그릇을 건넸다.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몸을 회복하려면 영양이 반드시 필요해요. 유성문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따뜻했다. 그는 말없이 죽을 떠먹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긴장된 몸을 조금이나마 풀어주었다. 남궁정연은 그를 조심스레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단순히 강호에서 만난 협객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 혈천비경의 여정을 함께하며 그녀는 유성문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다. 그가 보여준 헌신과 강함, 그리고 절대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깊은 곳에 숨겨진 외로움까지.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 남궁정연은 알 수 없는 감정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성문의 잘생긴 얼굴을 보며 그녀는 아련한 그리움과 같은 느낌이 강하게 밀려왔으며 새벽이 되자 폐사의 안뜰에서는 무사들이 조용히 운기행공을 하고 있었다. 부상에서 회복하려면 내력을 다스려야 했고 남궁세가의 무사들은 하나같이 바닥에 앉아 눈을 감고 내공을 조절하고 있었다. 유성문도 한쪽에서 조용히 운기행공을 하고 있었다. 그의 몸에서는 은은한 검은 기운이 피어오르며 그는 상처를 회복하고 내공을 다스리고 있었다. 남궁정연은 그를 지켜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도 검을 들고 연공을 시작했다. 허? 그녀의 검이 공중을 가르며 아름다운 선과 빛을 그렸다. 그녀의 동작은 우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이 담겨 있었다. 유성문은 그녀의 움직임을 흘깃 바라보았다. 검술을 익힌 사람은 많지만 남궁정연은 특히 강한 여무사였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전투의 감각을 온전히 다듬지 못했다. 검의 중심을 유지하시오. 갑작스러운 유성문의 말에 남궁정연은 동작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인가요? 유성문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검을 바라보았다. 그대는 검을 휘두를 때 힘을 너무 분산시키고 있어. 중심이 무너지면 공격도 방어도 엉성해지어. 그는 조용히 그녀의 손목을 잡고 검을 바로잡아 주었다. 남궁정연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요동쳤다. 그녀는 유성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가까이에서 본 그의 얼굴은 더욱 또렷했고 차가운 듯하면서도 묘하게 부드러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유성문은 아무렇지 않게 손을 놓고 한 걸음 물러섰다. 다시 해보시오. 남궁정연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다시 검을 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검보다도 그녀의 머릿속에 유성문의 존재가 더 깊이 자리 잡혀버린 것만 같았고, 사흘이 지나자 천룡대와 남궁세가의 무사들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이제 떠나야겠군. 검철룡이 조용히 말했다. 남궁정연은 마지막으로 폐사를 둘러보았다. 이곳에서의 사흘은 짧았지만 그녀에게 있어 많은 것이 변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유성문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와 단둘이 다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그러나 유성문은 조용히 앞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남궁정연은 그를 따라 걸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강소엽, 당신은 대체 누구인가요? 어디서 와서 나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고 계십니까? 천룡대와 남궁세가의 무사들이 폐사를 떠날 때 이미 태양은 중천을 넘어 남서쪽 하늘을 향해 기울고 있었다. 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무사들은 모두 말에 올라가 있었다. 검철룡과 남궁정연 그리고 유성문. 세 사람은 출발 직전 폐사의 마당을 한 번 더 되돌아보았다. 이곳에서의 사흘, 그것은 짧으면서도 길었다. 싸움으로 얼룩졌고 피로 물들었던 이 땅에서 그들은 다시 몸을 추스르며 무공을 연마하고 부상자들은 치료받으며 회복에 힘썼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남궁정연의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무심코 유성문을 바라보았다. 그는 말없이 말을 타고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행동은 언제나 그랬다. 그는 대화를 나눌 때도 필요 이상으로 감정을 내보이지 않았고 불필요한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다. 강호의 풍파를 지나쳐온 무인처럼 그는 항상 앞을 바라보며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모습이 남궁정연의 가슴을 더욱 흔들리게 했다. 처음엔 그저 그의 강함과 무공에 감탄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싸우고 함께 걸어오며 그의 성정을 알게 되었다. 그는 결코 냉정한 자가 아니었다. 그는 누구보다 강하면서도 누구보다 동료를 지키고자 했다. 그녀의 가슴 한구석이 시리게 아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폐사를 돌아보았다. 이곳에서의 짧은 시간은 끝났다.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안장을 잡고 말을 타며 속삭였다. 가자. 폐사를 떠난 천룡대와 남궁세가의 무사들은 초록빛 들판을 따라 말을 격하게 몰았다. 길게 뻗은 길을 따라 이어지는 푸른 들판. 저 멀리 언덕에는 한 무리의 소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다. 그 사이사이 작은 농가들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곳곳에서 논농사를 짓는 논이 계단을 상징하듯 펼쳐져 있었다. 맑은 하늘 아래 드넓은 논밭이 바람에 일렁이며 반짝였다. 벼이삭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 사이사이 도랑이 흐르며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었다. 이야! 말발굽이 땅을 박차며 일행은 논밭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달렸다. 길을 따라 나 있는 좁은 둑길에는
이따금 농부들이 지게를 짊어지고 지나가기도 했다. 남궁정연이 속삭였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야. 유성문도 이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가 거쳐온 길 중 이렇게 평화로운 풍경이 있었던가. 그러나 그 평온한 모습도 오래가지는 않았다. 그들은 점점 북쪽으로 향하며 협곡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협곡은 장엄하고도 신비로웠다. 거대한 바위 절벽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마치 천년의 세월을 이겨낸 자연의 걸작 같았다. 바위들은 기묘한 형상을 하고 있었으며 그 위로 흐르는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협곡 사이에는 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울창한 숲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이 협곡인가? 검철룡이 감탄하며 중얼거렸다. 그들은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협곡은 신의 조각품과도 같았다. 엄청난 크기의 암벽이 마치 요새처럼 솟아 있었고 그 사이를 비집고 흐르는 강이 부드럽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내야겠군. 검철룡이 말했다. 그들은 협곡 사이의 넓은 공터를 찾아 임시 막사를 세우기 시작했다. 막사는 간단했다. 가죽을 두르고 불을 피웠다. 무사들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장작을 모았다. 불꽃이 타오르며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다. 철룡대의 무사들은 간단한 식사를 하며 긴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있었다. 그러나 유성문은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막사로 들어가 침상에 앉아 운기행공을 시작했다. 그의 몸속에는 지금까지 겪은 수많은 기연이 쌓여 있었다. 혈천비경의 파편, 동이 예맥의 유전, 그리고 삼조고의 불사천기. 그것들이 모두 그의 정신과 내공을 휘몰아치듯 강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의 몸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강대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며 폭발할 듯이 요동쳤다. 이대로는 위험하다. 현재 성문은 한서불침의 신체임에도 그의 얼굴과 몸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더니 격하게 비 오듯 흐르기 시작했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